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경제력이고요, 두 번째는 실력이고요, 세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 네 번째는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 어떤 것, 다섯 번째는 의미 있는 타인이죠. 천안에 있는 작은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미경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최근에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고요. 스스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죽을 이유는 딱히 없지만 살 이유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공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몸은 무기력한데 머리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각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든 내 삶에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주로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나 나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방법 찾아보자고, 당신은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상담이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상담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성찰해 보려는 마음가짐이 있고 나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상담을 가봐야 소용이 없죠. 얼마 전에 결혼지옥 프로그램에서 부부 상담만 60회 가까이 받은 부부가 출연했죠. 상담만 받아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케이스였죠. 정말 나의 문제점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고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상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문제점을 알고 난 후에 하는 구체적 실행인 거죠. 그 실행은 나를 바꾸고자 하는 나의 의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문제점이 뭔지 잘 알고 있다 하는 분들은 굳이 상담 안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실행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스라이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셔야 하고요. 이런 구체적 행동의 실천 없이 상담에 가서 내 부모, 내 연인, 내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도돌이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상담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지 않는 이상 과거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판타지 소설 보면은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스토리들 인기가 많고요. 혹은 죽었다 다시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가 되고 그런 스토리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런 내용이었죠. 과거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판타지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닌 이상 죽었다 깨어나도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일단 답을 먼저 드리면 사랑으로 사랑을 바꾸는 것은 어렵죠. 누가 누군가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리 사랑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만약 아이가 제대로 잘 못 컸을 경우 전적으로 양육하는 엄마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일 경우 왜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싸주지 않았냐라고 비난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흔히 많죠. 사람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타인을 바꾸려 드는 경우는 가족 간에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입맛에 맞게 바꾸려 드는 엄마라든가 배우자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려는 경우죠. 일단 이 경우는 부모, 자식, 부부간일지라도 각자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컨트롤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망을 상대방이 대신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인생은 편해집니다. MBTI가 유행인데 실제로 MBTI는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데 별 중요하진 않아요. MBTI 자체가 살면서 바뀌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남편이랑 MBTI 항목 4개가 다 다른데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왜냐면 바로 도덕과 가치가 비슷하거든요. 결혼 생활하면서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이 도덕하고 가치는 변하기 어려운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을 내 바운더리로 들일 때 꼭 한번 열심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MBTI보다 훨씬 중요하죠. 문제는 도덕이나 가치는 보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어느 정도인지, 뭐 나의 이득이랑 다른 사람의 이득이랑 부딪히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맞벌이라는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아기가 깨서 밤에 울어요. 분유수도 해야 하고 기저귀도 봐야 되는데 뭐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배려심 정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또 결혼 생활 중에 시댁이랑 갈등이 있는 경우 흔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고요. 이게 잘 안 맞을 경우 서로 못 살겠다면서 이혼을 하죠. MBTI라든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덕과 가치가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죠. 그런데 쉽게 말씀들 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라고. 도덕과 가치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는 즉 자동차 보험처럼 나한테 좋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5가지로 정돈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이고요. 두 번째는 실력이고요. 세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 네 번째는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 어떤 것. 5번째는 의미 있는 타인이죠. 일단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단 한 가지만 있더라도 인간의 멘탈은 강할 수 있고요. 근데 경제력이 돈 자체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 의미로는 나의 생존을 위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여러 선택지 중에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즉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을 수 있게 뒷받쳐주는 나의 유능성을 말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력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있어야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그만두고 내 미래를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든 자격증을 받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복수를 하든 자기 발전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고요. 더 글로리 연진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있죠. 돈이나 실력, 내가 뭘 추구하는지도 명확히 알고 있고 이를 쟁취하죠. 좋아하는 기상캐스터 일도 잘하고 있고요.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엄마도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서 할 자신이 없어서죠.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될 경우 내 삶이 어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껏 그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의 삶은 지금보다 더 좋을지 더 나쁠지 아니면 비슷할지 본인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패턴대로 살아요. 그 패턴을 깨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인간관계나 해왔던 습관이나 사고방식 그대로 삶을 살아가죠. 혜정이의 경우는 연진이나 사라 같은 상류층의 삶을 동경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세탁소집 딸이란 말이에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갭이 큰 인물이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욕심은 많으나 본인의 능력이 안 되니 연진이 무리에 끼는 것으로 그 무리의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나름 대리만족을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아무도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에 오는 기준은 내가 불편감을 느낄 때입니다. 유식한 말로 에고 디스토닉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고요. 예시로 든 4명은 현재 에고 신토닉하죠. 자신의 성격, 감정, 행동 등이 자기 자신하고 현재 딱 맞는 거죠. 내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자기애성 인격장애 환자들은 병원에 안 옵니다. 사는 것이 안 불편하거든요. 박연진이나 최혜정이 이 진단명에 해당되는데 내 성격을 고치고 싶다고 병원에 안 오겠죠. 반대로 그런 분들에게 당한 분들이 정신과에 오십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많이 불편하거든요. 첫 번째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위로나 힐링의 책은 아닙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결심이 서신 분들을 위한 냉정한 현실 파악과 실제적 조언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이요. 한국 사회는 이리저리 엉키고 설킨 만수산 드렁칠 것 같잖아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나 셈이 아니고 남이 정해주는 삶을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 탓도 있고요. 비교와 경쟁에 익숙한 사회라는 것도 있어요. 나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세 번째,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열심히 받고 심리학 책을 열심히 찾아 읽었는데 알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책에 담겨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따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머릿속에만 있는 심리학 지식을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제 개인 위원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환자를 만나겠죠? 또 열심히 주제를 잡아서 책을 쓴 작가로서 독자분들을 만나 뵐 것 같습니다.